안녕하십니까. 본 강의 자료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뿌리반, 외국인 반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반에 대한 교과목은 용접재료 2, 그거에 2주차 해당되는 비대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주차인데요.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기계재료의 분류, 그리고 기계재료가 갖춰야 할 성질, 금속의 정의 및 특징, 합금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용접재료인데 이제 기계재료라는 말이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용접재료란 이러한 기계재료, 즉 용접할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기계재료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더하기 용접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들 전체, 뭐 가스가 됐든 엔드 탭이 됐든 또는 뭐 용가제, 용접봉 뭐 이런 것들 전부를 통틀어서 용접 재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용접할 수 있는 재료, 즉 대표적인 게 철강이 되겠죠. 그것은 기계 재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요, 1주차에 했던 거에 이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는 용접 재료란, 그리고 주요 용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용어들은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일부분은 좀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접 재료 또한 철강 재료, 재료마다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들, 그 성질들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와 같은 재료의 특별한 성질들,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그리고 기계적 성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요 용어를 공부했어요. 그 성질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성질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아직 뭐 서툴 수도 있으니까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듣기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기타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물리적 성질입니다. 비중, 영어로 gravity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gravity라는 영화도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gravity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중, 한국어로는 비중이라고 하고요. 영어는 gravity라고 하는데 기준 온도는 4도씨일 때다. 즉 4도씨일 때 물체의 무게를 같은 체적의 물의 무게로 나눈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 모양의 어떤 금속의 무게가 2kg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체적의 물로 되어 있는 그 무게는 1이라고 한다면 비중은 2가 되겠죠. 그 뜻은 이 금속은 물보다 몇 배 무겁다? 2배 무겁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철 하면은 비중이 얼마입니까? 7.9라고 보통 그래요. 7.9라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물로 돼 있다면 물보다 7.9배 무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중금속, 뭐 경금속에서 분류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비중이란 정의는 이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 얼마만큼 더 무겁느냐, 몇 배 무겁느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도시 어떤 물체의 밀도를 그와 똑같은 체적의 물의 밀도로 나눈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게 비중. 두 번째, 열팽창계수가 있었습니다. 열팽창계수 또는 선팽창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어떠한 물체를 1도씨 온도를 높였을 때 늘어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이전의 크기와 비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바이 메탈, 다리미, 다리미가 원하는 설정한 온도가 되면 전기가 차단이 되어서 더 이상 가열은 안 되더라. 그게 왜 그러느냐? 두 개의 금속, 즉 열팽창계수가 차이가 나는 금속을 붙여놔서 그 금속이 열을 받으면 어느 하나는 많이 늘어나니까 한쪽으로 휘어지더라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전기가 차단이 되게끔 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의 부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더라. 뭐 히터도 있었고요, 난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열팽창계수, 선팽창계수입니다. 잘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이요, 열전도율. 자, 영어로는 heat conductivity. conductivity라는 것은 전달이라는 뜻입니다. 열이 전달. 열이 어떤 물체에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느냐, 이거를 열전도율이라고 합니다. 열전도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까? 숟가락에 버터로 콩을 붙여놨는데 그 숟가락을 이루고 있는 재료가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또는 철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어떤 게 가장 먼저 떨어집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1주차 복습한다 셈치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전도율입니다. 자, 비열. 이건 뭐 우리 재료 쪽에서는, 열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어떠한 재료를 1kg 재료를 가열을 시켜 가지고 현재 20도라면 21도 되게끔 할 때 필요한 열량, 그게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기 전도율입니다. 전기. 아까 전도율, 아까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그게 열 전도율이고, 전기를 얼마만큼 잘 전달하느냐, 이게 전기 전도율입니다. 유사하죠? 그래서 전기가 얼만큼 잘 통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전달한다 라는 뜻의 conductivity가 있고, 열 전도율은 heat, 전기는 electrical 붙어서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부릅니다. 자,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는 은이 1등이다. 은이 가장 전달을 잘하더라. 두 번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리입니다. 그리고 금, 알루미늄 순서입니다. 자,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순서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순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이 가장 전달을 잘하니까 우리가 전선을 은으로 만들면 정말 좋겠죠. 우리 일반 전기가 통하는 일반 케이블 전선. 그런데 은을 안 써요. 왜? 너무 비싸니까. 따라서 그보다 싸면서 전기 전도율이 우수한 구리, 즉 구리선, 그렇게 구리선을 씁니다. 그것도 순수한 구리, 즉
순도가 높은 구리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 전도율이 정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화학적 성질. 화학적은 케미컬이죠. 케미컬. 자, 첫 번째, 내식성이 있습니다. 내식. 내라는 얘기는 안티라는 얘기였어요. 안티펜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부식. 부식. 자, 에로전이 부식입니다. 에로전. 네, 에로전. 부식을 대해서 저항을 한다. 그래서 레지스턴스에서 에로전 레지스턴스라고 부르는 내식성. 즉, 부식이 잘 안 되는 성질. 부식되기 어려운 성질. 이게 내식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식성이 좋아야만이 부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이 좋겠죠. 네. 어디에? 특히 우리 밥 먹고 하는 식기, 네. 그릇. 그래서 주로 무슨 그릇을 씁니까? 철을 안 쓰잖아요. 뭘 써요? 스테인레스를 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를 주로 써요. 그 스테인레스는 부식이 일어나기 어렵더라. 다시 말해서 내식성이 좋더라. 에로전 레지스턴스가 우수하더라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특히 바닷물, 바닷물 속에서는 부식이 더 잘 일어나죠. 따라서 그런 쪽에서 더 내식성이 요구되는 재질이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열성 있습니다. 내열성. 열입니다. 열. 열의 안티다. 열에 저항하는 성질. 그래서 역시 레지스턴스 나오고 열이니까 히트. 그래서 히트 레지스턴스. 즉 높은 온도를 잘 견디어내는 성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엔진 또는 항공기, 뭐 이런 터보 엔진 이런 것들은 안에서 연료가 타기 때문에 폭발에 의해서 타기 때문에 온도가 엄청 높아지죠. 네. 그 온도를 그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이겨내야 된다.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이 강한 그러한 재료를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질, 즉 열을 잘 견디어내는 성질, 그걸 내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는 내열성 재료를 써야 되겠고 부식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서는 내식성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고요. 이게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히 더더욱 그럴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학습을 해서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계적 성질입니다. 기계, mechanical property인데요. 기계적 성질. 첫 번째, 강도. 강함입니다. 어떤 게 얼마만큼 더 강하냐라는 겁니다. 즉, 소재가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고무를 우리가 볼펜으로 꾹 누르면 고무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요. 쭉 홈이 파이잖아요. 눌러지잖아요. 그러면 고무는 강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강도는 안 좋다. 즉, 외력, 볼펜으로 눌렀는데 저항하는 힘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홈이 파이고 구멍이 뚫리더라. 그게 바로 강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도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철은 볼펜으로 눌러도 전혀 표시도 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틸은 강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무에 비해서 강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뒤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요. 이번에는 얼마나 단단하냐라고 말을 하는 경도, 영어로 하드니스. 하드라는 여기는 단단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S에서 써서 단단함 이렇게 되겠죠. 네, 단단함의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무는
누르면 단단하지 않으니까 홈이 파이거나 변형,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데 유리나 이러한 금속, 이러한 철강 같은 것들은 눌러도 표시가 제대로 나지 않죠. 물론 그보다 더 큰 힘을 주면 홈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고무에 비해서 경도가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도와 경도. 그러면 강도가 높으면 경도도 높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력에 견디는 힘이 크니까 강도가 높은 거고요. 그 외력에 저항하는, 견디는 힘이 크니까 경도도 높은 거예요. 변형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둘은 항상 같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성입니다. 연성. 연성은요, 덕틸리티라고 합니다. 이 연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밑에 있는 취성입니다. 취성은 브리틀리스. 브리틀은 잘 깨진다, 파삭파삭하다 그런 뜻이고요. 덕틸리티는 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철강, 우리가 말하는 스틸, 자, 고무, 철, 그리고 또 뭐를 할까요? 유리, 이 세 가지를 해볼까요? 양쪽 끝을 잡아서 쭉 힘으로 잡아 당기면 고무는 잘 늘어나죠. 그러면 고무는 연성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철도 잘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잘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끊어지겠죠. 유리를 잡아 당기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유리는 잘. 그냥 어느 정도 힘만 가해지다가 톡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유리는 연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리는 취성이 강하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취성.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성이 가장 좋은 것은 금은 알루미늄 구리인데요. 왜 여기에 아까 말한 고무는 안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고무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는 거예요. 금속 재료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금속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취성이 강한, 여기 유리가 제일 강하면 유리를 써야 되는데 유리를 안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 은, 알루미늄, 구리. 그래서 우리가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죠. 금화, 동전도 만들고요. 은화, 동전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여러 가지에 사용을 하죠. 변형시켜서. 잘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전성이 있습니다. 전성. 멜러빌리티라고 하는 전성이 있는데, 전성은 뭐냐면 연성은 늘어나는 거고 전성은 얇게 판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피자를 할 때 밀가루 도우를 얇게 펼치죠. 그렇게 잘 펼쳐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전성. 자, 전성. 연성은 쭉 엿가락을 잡아 늘리는 것처럼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 전성은 피자 도우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자 도우. 역시 연성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순서로 연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성. 인성은요, 질긴 성질이에요. 터프니스라고 하는 질긴 성질. 얼마나 끈질기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철을 잡아당기면 상당한 힘이 가해지고 나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끊어져요. 그런데 유리는 잡아당기면 상당한 힘이 가해지다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톡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우리 테이블에다 떨어뜨린다고 해서 쇠붙이가 깨지지 않아요. 그렇죠?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죠. 왜? 변형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긴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철이나 일반 구리, 알루미늄, 금, 은 이런 것들은 질겨요. 질겨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성이 좋다라는,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소성 변형 구간 지난 시간에 그래프도 보여드렸는데요. 뒤에 또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기계적 성질에는 강도, 경도, 연성, 전성, 인성, 취성, 자, 다 성질이기 때문에 이 성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강하느냐, 단단하냐, 잘 늘어나느냐, 펴지느냐, 질기느냐, 잘 깨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용어들은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와요. 네, 어떠한 재료, 기계 재료 또는 용접 재료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2주차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요, 자, 첫 번째 기계 재료에서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가 있습니다. 기계 재료에는. 그러면 금속 재료에는 철강이 있고 비철금속이 있어요. 메탈이 있고요. 넌 메탈이 있습니다. 메탈이 있어요. 자, 여기는 전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이냐 아니면 철이 아니냐. 여기서 철과 철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건 순수한 철, 이것은 그 철에다가 다른 거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속이 되는 거고요. 금속이라는 것은 철 자기 혼자 또는 철에다가 다른 것을 포함시킨 것, 이것들을 금속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비금속은 아예 철이 없습니다. 철이. 그래서 고분자, 즉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라믹은 우리 변기, 이렇게 대표적인 게 변기라 그랬죠. 변기, 고정, 흙, 돌 이런 겁니다. 기타가 있습니다. 자, 금속 재료라는 것은 철과 또는 철에다가 다른 것을 포함시킨 거라는 얘기입니다. 철은 우리가 보통 Fe라고 표시하죠. 그 철의 종류에는 순철, 강철, 주철이 있습니다. 순철, 강철, 주철. 일반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을 말을 합니다. 강자를 생략하고 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주철은 캐스트 아이언 이렇게 하죠. 아이언. 자, 비철금속이 있습니다. 비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철 플러스 다른 원소. 즉 무슨 말이냐? 구리합금, 구리가 많이 포함된 거. 또는 경합금, 뒤에 배우겠습니다. 가벼운 합금을 경합금. 자, 여기 봤더니 전부 합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고용점, 저용점 뭐 이렇게. 자, 합금은 뭐냐면요, 이 철에다가 다른 원소를 합한 것을 합금이라고 해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구리를 섞은 것을 황동과 청동으로 나누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동과 청동 나누고 우리 동전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합금은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합금. 자, 우리 Al 이거 알루미늄 기호죠. 알루미늄 합금, Mg 마그네슘 합금, Ti 티타늄 합금 이런 겁니다. 고융점, 융점이라는 것은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이 높다. 고융점 금속은 텅스텐 W라고 쓰고요. 몰리브덴을 MO라고 씁니다. 저융점, 녹는 점이 낮다. 높다, 낮다. 그죠? 고학년, 저학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융점 것은 납주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녹는 점이 낮으니까, 즉 융점이 낮으니까 접합에도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용접이 아닌.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용접 재료에서는
용접, 이 플라스틱, 세라믹 이런 것들 용접을 하느냐?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용접 재료에는 이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용접 재료에서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쓰죠. 네, 철. 이거 용접 재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철강 재료, 즉 철에 대해서 공부를 당연히 합니다. 네, 두 번째요.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합금 이런 거 용접하죠. 네, 즉 합금에 대해서 용접을 하니까 여기 역시 용접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고융점 금속인 텅스텐 같은 것들은 용접을 하지 않아요. 못해요. 따라서 용접을 할 수 있는 합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용접 재료에서 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부터는요, 이제 이 철강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철강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합금들, 또 스테인리스도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우리가 크롬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접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 재료를 펼쳐놓고 보면 이 중에서 용접에 해당되는 재료, 그게 용접 재료니까 그 용접 재료를 공부하고요. 아울러서 더하기 뭘 한다고요? 용접에 소모되는 모든 것, 용가제 또는 용접봉, 가스 이런 거, 엔드탭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용접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소모품들은 다른 용접 과목에서도 다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용접 공학에서도 배울 거고요. 여러 가지에서 배우시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금속 또는 용접을 할 수 있는 기계 재료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재료가 갖춰야 될 성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가공, 나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깎아서 어떠한 일정한 형태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는 녹여서 캐스팅, 주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조. 또는 밀링으로 깎을 수도 있고 또는 용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재료로서 쓸모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 정말 좋아요. 강도도 좋고 경도도 좋고 인성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단단해. 너무나 단단해. 그러니까 강도도 좋고 경도도 좋아. 그런데 이걸 깎을 수가 없잖아요. 즉 절삭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삭을. 그래서 쓰는 곳에 몇 군데에 제한이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쓰더라. 뭐 그렇게 된다면 기계 재료, 이 재료가 갖춰야 될 성질에서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텅스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일단 가공성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공성이 안 좋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너무 가공하기 어려우니까 하루 종일 가공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공구는 마모가 많을 거고 그래서 자연히 비싸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열 처리성과 표면 처리성이 좋아야 한다. 자, 가공을 했어요. 했으면 여기에다가 열 처리, 표면 처리, 즉 뭡니까? 열 처리. 열 처리라는 얘기는 이 재료에 열을 가해 가지고 열을 가해 가지고 더욱더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거나 또는 안정된 조직으로 만들거나 또는 불순물을 없애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열 처리고요. 표면 처리는 열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열 처리고, 표면 처리는 표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틸볼 작은 쇠구슬을 부딪혀 가지고 표면을 경화시키는 쇼트 피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또는 이 표면에다가 어떠한 붕수라든지 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또는 여기에다가 니켈을 입혀요. 니켈을 도금한다 그러죠. 우리 자동차에 크롬 도금하듯이 니켈이나 크롬 이런 것들을 입히는 경우, 또는 코팅을 합니다. 금을 입히는든지 뭐 이런 코팅 이런 것들도 성질이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지를 못하죠. 네. 그렇게 그 못하는 재료라면 이 재료가 쓸모가 제한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요. 당연히 가격도 싸고 구입이 순수한다. 정말 좋은 재료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다 수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제라는 데 아닙니까? 거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데 거제 대교를 금으로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겠죠. 금으로. 금으로 짓는다면 만약에 금은요 일반 철, 스틸보다 강도나 경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강도나 경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금이 강도나 경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 금으로 그 큰 다리를 지을 수가 없다. 네? 어,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왜 안 하느냐? 너무너무 비싸니까. 너무너무 비싸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통털어야만이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싸고 구입이 쉬워야만이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네 번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좋아야 한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우리 배웠죠?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기계적 성질 배웠지 않습니까? 물리적 성질은 뭐였어요? 물리적 성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중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열팽창 개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마모성,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내열성, 열에 잘 견뎌야 되겠고, 내식성, 부식에 잘 견뎌야 된다. 그러한 특성이 요구된다라는 이건 화학적 성질이죠. 예. 내마모성은 뭐고, 내열성은 뭐고, 내식성은 뭔지 우리 내열성과 내식성은 다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에 저항하는 성질, 내열, heat resistance, 내식, 부식에 저항하는 성질, erosion resistance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마모는요, 마모는 friction, 우리가 지우개를 문지르면 지우개가 닳아져서 없어지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견디는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쇠붙이를 문지르면 잘 마모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내마모성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에 이용해 대량 생산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이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대량 생산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대량 생산이었어요.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수없이 많은 양을 찍어내니까 그 하나의 값이 낮더라도 워낙 많은 숫자를 만들고 그걸 판매를 하니까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대량 생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 같은 것은 대량 생산 할 수가 없죠. 어디에 가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캐올 수가 없습니다. 네, 본래 금은요, 지구 안쪽에, 핵 쪽에 내부 깊숙이 있는 금속이에요. 금은. 그런데 이게 행성들이 충돌을 하고 하니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일부가 금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토리라고 하죠. 히토리라고 합니다. 예.
많지 않은 금속.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료가 갖춰야 될 성질은 이렇더라. 뭐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정의와 특징, 금속, 메탈이란, 자, 이런 게 다 금속입니다. 금속. 아까 우리 분류에서, 기계재료에서는 철강, 비철, 이렇게 배웠었죠? 예, 다 금속입니다. 그것들도. 자,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광택이 나고, 자, 고체 상태에서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이렇게.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열도 잘 전달되고 전기도 잘 전달된다. 또 전성과 연성. 자, 연성이 뭡니까?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피자, 도 펼쳐지는 성질이 있는 홀원소 물질이다. 홀원소, 즉 한 가지 물질로 된 금속이 메탈, 금속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 가지로 되어 있다. 이거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금속은 상온, 우리 일반적인 온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온도, 이게 일반적인 온도, 그래서 상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온이라고 한다면 20도씨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일반 온도에서 항상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물질의 상에는 액체, 기체, 고체가 있죠. 그런데 금속은 일반적인 온도, 즉 상온에서는 고체다라고 했습니다. 단, 수은이라는 금속이 있는데요. Hg로 표시하는 수은은 고체가 아닌 액체로 있습니다. 예전에 온도계에 써있던 그런 것들이요. 자,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라고 하는데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 번호를 봤더니 여기 위에 있습니다. 1번, 여기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11, 12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게 주기율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기율표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자, 여기 세로를 족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 그러면 족을 한번 세볼까요? 족 1족, 2족, 3족,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네요. 그죠? 네. 족은 18쪽까지 있고요. 주기를 봤더니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여기가 4주기, 여기가 5주기, 여기가 6주기, 여기가 7주기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세로는 이 세로는요. 세로는 족, 가로는 주기. 그래서 족은 18개, 주기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7주기로 되어 있다. 자, 족은 세로줄로 18쪽까지 있고 주기는 가로줄로 7주기까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보면은요, 이쪽은 이제 그 합성으로 만든 원소들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요, 비금속성이 강합니다. 네,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제가 그랬죠? 이쪽은 비금속성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고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중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금속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철? 철은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26번이 철입니다.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도록 하는데, 먼저 주기율송, 즉 이 주기율표에 대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기율송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학습 자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에서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기율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법칙을 말해요.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 주기율표. 멘델레예프가 만든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주기율표는 18쪽과 7주기 형태. 7주기는 미완성 상태로 발견 중이죠. 합성으로 만든 인공 원소들도 많아. 주기의 원소들은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동일 쪽에 있는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같기 때문에 물리화학 성질이 비슷. 18쪽의 원소들은 화학 반응 거의 없죠.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는 금속성이 강해지고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져요. 주기율표 처음 수개를 외워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부탄, 질산, 블루어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프네람, 알루미늄, 규소, 일황, 알규린화,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염화칼칼. 앞글자만 따서 외워봐요. 수헬리베, 부탄, 질산, 프네남, 알규린화, 염화칼칼. 주기율표 다시 한 번 더 외워봐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부탄, 질산, 블루어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프네람, 알루미늄, 규소, 일황, 알규린화,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염화칼칼. 앞글자만 따서 외워봐요. 수헬리베, 부탄, 질산, 프네남, 알규린화, 염화칼칼. 자, 들어보셨는데요. 이 주기율표는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노래로 기억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체로 되어 있어요. 황, 산소, 질소, 우리 공기, 그렇죠? 다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거 다 기체잖아요. 가스입니다. 가스. 근데 우리 용접을 할 때 헬륨 가스 쓰죠? 아르곤 가스 쓰죠? 맞죠? 헬륨, 아르곤 많이 씁니다. 탄소 쓰죠? 네, 이렇게 씁니다. 주로. 자, 전부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헬륨이 가장 비쌉니다. 헬륨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헬륨과 아르곤을 주로 티그나 미그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것을 쓰는 이유는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활성이다. 활성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얘네들은. 그래서 용접부를 잘 보호하니까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활성이 없다. B자가 붙어 있으니까 활성이 없는 기체는 맨 오른쪽 12쪽에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헬륨, 아르곤을 많이 쓴다. 그래서 헬륨을 좋은데 헬륨은 비싸니까 아르곤을 쓰거나 또는 둘을 섞어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왜 탄소는 씁니까? CO2 용접하잖아요. 탄소, 산소, CO2. 자, CO2는 비활성 기체, 즉 아주 안정된 기체는 아니지만 이건 가격이 싸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스패터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럼 주의를 할 필요도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몇 가지 특징을 더 알아보시길 건데요. 일단 20개 원소에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아까 해서 수엘리베 뭐 그랬죠.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뛰어갑니다. 알루미늄, 규소.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붕탄질산 그랬습니다.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플레나마, 알루미늄, 규소, 인황, 알규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했습니다. 염화칼칼. 자, 그러면서 이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신 거가 되겠고요. 각각의 기호, 수소 H, 헬륨 HE, 리튬 Li, 베릴륨 Be, 붕소 B, 탄소 C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아까 철, 예, 크롬, 티타늄, 타이타늄 이런 것들. 이게 몇 번인지는 잘 몰라도 철 정도는 잘 알아야 돼요. 기호가 철은 Fe, 크롬은 Cr, 바나듐은 V, 티타늄, 타이타늄은 Ti 이런 식으로. 망간 Mn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기호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주기율표도 잘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알카리 금속, 할로겐 금속, 비활성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금속 원소 보면 주기율표 왼쪽 부분 차지하고 왼쪽 아래일수록 더 강하다 그랬고요. 비금속은 주기율표 오른쪽 위치한다. 많이 그랬습니다. 자, 금속은 아까 공부했었죠. 실운에서 대부분 고체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수은. 수은은 상온에서요. 실운,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수은은 물방울처럼 굴러다닙니다. 우리 상온에서. 자, 대부분 광택이 있고 열, 전기 잘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도 좋다 그랬어요. 자, 외부에 힘을 가하면 모양만 변한다. 네, 모양 변하죠. 네, 그런 식으로 변형도 잘 일어난다. 즉, 뭡니까? 이게 전성과 연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를 잃고 양료되기 쉽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부식을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기체이다.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도 일부 있습니다.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기체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거나 쪼개진다. 즉 강하지를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전자를 얻고 이온이 되고 싶다. 이거 역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방금 얘기를 했던 그러한 금속의 특징, 금속은 상온에서 결정을 이룬 고체다. 결정, 크리스탈입니다. 고체다. 단, 수은만 예위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고요. 금속은 열 전도율, 히트 컨덕티비티와 전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좋다. 즉,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한다. 왜? 이유는 자유전자 때문. 이거 역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전기도 열도 잘 전달을 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전성과 연성이 크다. 전성 뭡니까? 피자, 도 잘 펼쳐지는 성질, 연성 잘 드러나는 성질, 그리고 소성 변형이 있기 때문에 가공하기 쉽다. 힘을 가하면 변형이 생겨요. 깨지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이 쉽다. 여러분들 밥그릇, 국, 공기,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다 변형을 일으켜서 만든 겁니다. 그러한 변형을 소성 변형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다. 근데 유리는 그렇게 잘 변형이 되느냐? 유리를 꾹 누르면 숟가락 모양이 되지 않고 깨져버리죠. 그래서 유리는 그와 같은 소성 변형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로 뭔가를 만들 때는 열을 많이 가해야 돼요. 열을 가해서 유리가 말랑말랑하게. 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썼습니다. 여기다가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이러한 성질들. 자, 금속이 전성과 연성을 가지는 이유는 금속 결합 때문이다. 금속 결합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성 변형 없다면 아무리 금속을 다듬어 모양을 만들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무줄을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하면 늘어나요. 그런데 그 힘을 제거를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그건 이와 같은 국그릇, 밥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성 변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금속을 나누더라. 자, 금속의 특징 볼까요? 다시 한번. 상운에서 고체이다. 단 수은 아니다. 두 번째, 금속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하더라 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잘 펼쳐지기도 하고 소성 변형도 좋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소성 변형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걸 썼는데요. 이 점을 지나서 톡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유리는 그냥 깨지잖아요. 여기서. 근데 금속들은 쭉 가서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국그릇이나 밥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쭉 가서 이렇게 없이 깨져버리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변형을 갖다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을 볼까요?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그 힘을 없애면 다시 원상태로 가버리죠. 그죠? 근데 금속은 힘을 가하면 여기까지는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근데 뭐 잘 모르셔도 좋고요. 이 점을 지나고 나면 여기서 원상태를 그 힘을 제거하면요. 조금만 가고 이만큼 변형이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 더 보겠습니다. 광택이 있습니다. 빛을 잘 반사한다. 아까 반짝반짝 했죠? 자유전자 때문인데요. 자, 이것도 나중에 보고. 금속은 비중, 강도, 경도가 크다. 비중, 그래비트라 그랬습니다. 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무겁느냐 정도였어요. 강도, 얼마나 강하냐, 경도, 얼마나 단단하냐, 그래비티, 스트렝스, 하드니스가 크다. 용용점이 높다, 녹는 점이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초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무겁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녹는 점도 아주 낮아요. 열을 가하면 그냥 녹아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 이 용어 다시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요. 합금은 이거 뒤에서 배울 텐데 순금, 합금에 비해 순수한 금속은 기계적 특성이 강도나 강성이 낮다. 순수한 금속은 강도가 낮습니다. 다른 거 합해진 것보다 합금보다. 자, 이것은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합금을 공부해보자 이제. 합금. 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합금이라는 것은 알로이인데요. 합금은 주금속 한 가지 이상이 주금속에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를 첨가한 게 합금입니다. 우리 철 하면 철에다가 다른 걸 합했어요. 그게 합금이에요. 물론 스틸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통 5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소에다가 다른 원소를 첨가를 시켜서 만든 게 합금이에요. 그러면 왜 합금을 만들까? 합금을 기계적 성질의 이득을 얻기 위해, 즉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금을 만들어 쓰는 이유는요,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존의 금속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부족한 특성을 보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합금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더 강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합금을 쓴다. 그래서 스틸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를 얼마만큼 혼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금에는 청동, 황동, 두랄무민, 아말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나오니까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합금도 각각 다 성질들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합금을. 자, 그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성과 연성이 작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금을 만드는 큰 목적은 강한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강한 애들은요, 잘 늘어나지를 않죠. 잘 펼쳐지지를 않겠죠. 강하니까. 율이 잘 늘어나지 않죠. 엄청 단단하지만. 그래서 연성과 전성은 작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강도와 경도는 커지겠죠. 왜? 합금을 만드는 목적이 더 강한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강하다는 얘기는 경도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경도는 높습니다. 특히 뭐 열처리에서 더욱더 높은 강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합금은 강한 녀석을 만드니까 강하다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펼쳐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금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적으로요. 자, 세 번째요. 열 전도율과 정비 전도율은 낮다. 무슨 말이냐면요. 순수한 금속은요. 순수해요.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과 전기가 전달 잘 돼요. 근데 합금은 그 순수한 금속에다가 다른 원소들을 중간에 끼워 넣기 때문에 전달 가다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열도 잘 전달을 못하고 전기도 잘 전달을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합금의 특징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용융점이 낮아 주도성이 잘 녹는 점이 낮습니다. 합금은 여러 가지를 섞어 놓았더니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말하는 다이캐스팅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조성이라고 합니다. 주조 다이캐스팅이나 또는 녹여서 사형 그 모래로 만든 그 홈에다가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금속을 녹여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진 곳에다 부어요. 녹아진 것을. 그리고 나서 식히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주조라고 합니다.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성질들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합금의 일반적인 특징 4가지 살펴볼까요? 합금은 강한 녀석을 만든다. 강하니까 경도도 높다 그랬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펼쳐지는, 즉 연성과 전성은 안 좋다. 그리고 순수한 금속 사이사이에 다른 원소가 포함된 게 합금이기 때문에 열이나 전기가 전달하다가 잘 안 되더라. 즉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낮다, 나쁘다 라는 얘기. 그리고 나서 용점이 낮아,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주조를 하기가 좋다. 주조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고 오늘 복습을 했던 여러 가지 열전도율, 전기전도율, 강도, 경도, 연성, 전성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합금의 특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내열선과 내산성, 내식성. 이게 안티죠. 레지스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열에 강하고 산성에 강하고 부식에 강하더라. 그게 합금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합금의 특징.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 물질과 비교했을 때 섞여 있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내열성, 내산성, 내식성 이런 것들이 좋더라. 화학적 성질
이게 다 화학적 성질이죠.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좋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이거 끝에 것만 한번 하죠. 자, 공업 350도 이상 열을 견디는 거. 350도 이상의 열을 견디면서 화학적 성분으로는 크롬이 4% 이상 함유되어 있는 강을 내열강이라고 합니다. 내열강이란 크롬이 적어도 4%는 포함이 되고요. 온도는 적어도 350도를 견디어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일러가 연료와 같이 타잖아요. 타는 그 보일러를 구성하는 재료, 통은 내열강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열강은 적어도 4%의 크롬이 함유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350도 이상은 견디어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350도 이상 4% 이상의 크롬 포함된 게 내열강이다. 합금은 내열성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렇고, 자, 마지막으로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내열강, 아니, 그 합금에 대해서요. 순금속과 합금을 비교를 해보죠. 순금속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게 순수한 금속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구리, 니켈, 금, 은, 뭐 이런 것들 한 가지 원소. 이게 순금속이고요. 이 금속에다가 다른 원소를 첨가한 게 합금입니다. 합금. 네, 합금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비교해보죠. 강도, 경도는 합금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단단한 걸 만들기 위해서라기 때문에 합금이 더 강하겠죠. 강도나 경도는 단단하거나 강한 것은 당연히 합금이 더 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금들은 전달을 하는 게 원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은 합금이 더 못하다. 즉 순금속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강하니까 합금은 잘 늘어나거나 잘 펼쳐지지를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성이나 연성이나 소성 변형은 안 좋다. 이해하시겠죠? 네. 용융점이나 주조성 부분. 합금은 잘 녹는 점이 낮다 그랬습니다. 녹는 점이 낮아가지고 주조성이 좋다 그랬죠?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또 내열성, 내산성, 내식성, 화학적 성질이나 물리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것은 이 표를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정리만 했을 뿐이지 앞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꼭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오래 기억도 남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헷갈리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제발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주차 보고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맨 위에다가 주차, 몇 주차, 2주차 보고서 학과 학번 반 쓰시고 보고서를 써서 파일 이름을 2주차 학번 이름을 써서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라 라고 했고 언제까지요? 10월 18일 즉 중간고사 시작 이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해서 풀어보세요. 공통적인 성질. 금속의 공통입니다. 금속. 합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방금 공부 다 했었죠. 내열각이랑 몇 도 이상 그리고 화학적 성분은 뭐가 크롬이 몇 퍼센트 이상 함유를 돼야 된다 그랬죠. 앞서서 공부했습니다. 이 세 개 문제를 쭉 쓰시고 답을 달아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파일명 바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2주차 보고서 학과, 학번, 반, 이름 그리고 방금 그 문제 쓰고 여기다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손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주차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도 이해를 못해요.
이 기본적인 성질들, 즉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와 같이 공부를 해 주십사. 잘 모르시는 분들 몇 번이든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